지금 유럽에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슨 공사냐고요? 바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작업이에요. 자,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설계도를 저와 함께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요. 유럽은 정말로 자국의 돈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유럽이 처한 딜레마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분산 원장 기술이다, 토큰화다, 이런 신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효율성과 혁신, 이런 장밋빛 미래가 보이죠. 그런데 동전을 탁 뒤집어 보면요, 시장이 조각조각 나고 금융 범죄는 들끓고 심지어 외부 세력한테 경제 주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택할 거냐 아니면 통제를 지킬 거냐,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외부에서 오는 위협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주권의 위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새로운 금융 냉전이 시작됐다고까지 말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유럽의 경제 독립성을 이렇게까지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주권 문제의 정중앙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떡하니 버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그 가치를 딱 묶어놓은 디지털 화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뭘까요? 네, 바로 그 미국 달러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무려 99%가 미국 달러 기반이에요. 이건 사실상 달러가 디지털 화폐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러니 유럽의 유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이 경고, 정말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유럽의 기존 은행 시스템을 싹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 정책을 써도 약발이 안 먹히고 결국 경제 주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인 거죠. 자, 이렇게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것도 버거운데 유럽은 지금 내부의 적과도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밝은 빛 뒤에 드러워진 짙은 그림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주 고도화된 금융범죄.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전쟁터입니다. 이 숫자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7,502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2023년 딱 1년 동안 유럽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굴러다닌 불법 자금, 그러니까 돈 세탁된 돈의 추정치입니다. 지금 유럽 대륙이 마주한 금융 범죄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피해 지역을 좀 뜯어보면요,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EU 전체, 또 영국, 저기 북유럽까지 그냥 유럽 대륙 전체가 공격 대상인 거예요. 범죄자들은 이제 국경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면서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첨단 기술 전쟁이라고 봐야 해요. 인공지능 AI가 수억 건이 넘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쫙 훑으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콕 집어내고요. 유럽 각국 기관들은 국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과 정부가 딱 손을 잡고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에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안팎의 도전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럽은 과연 어떤 큰 그림,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유로 시스템이 야심차게 내놓은 두 가지 핵심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인사의 이 말 한마디가 유럽의 전략을 그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길을 건설한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미래의 금융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와 도로를 우리가 직접 깔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미래가 뭐냐면 모든 자산이 잘게 쪼개진 디지털 조각, 바로 토큰으로 거래되는 토큰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계획이 역할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먼저 폰테스.
이건 말 그대로 다리예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해결책이죠.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분산 원장 기술, DLT 플랫폼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DLT는 그냥 여러 사람이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같이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반면에 아피아는 뭐냐? 이 폰테스라는 다리를 건너서 도착하게 될 저 너머의 미래,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위한 고속도로망을 설계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인 셈이죠. 이게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나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미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2024년에 벌써 수십 개 기관이 참여한 테스트를 마쳤고요. 앞으로 2년 뒤 2026년 3분기에는 폰테스 다리가 시범적으로 개통됩니다. 그리고 2028년 드디어 미래금융의 고속도로 아피아의 전체 설계도가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거창한 계획들의 가장 중심, 그 심장부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거래의 최종 마무리는 반드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중앙은행 화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제멋대로 조각나는 걸 막고 이 전체 시스템을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고정시키는 궁극의 단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서 큰 그림을 그려보죠. 이 거대한 디지털 전환은요, 단순히 기술이 어떻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이건 유럽이 앞으로 어떤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공동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리모델링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을 다 때려 부수는 재건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나 안정성 같은 가장 튼튼한 뼈대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위에 속도나 투명성 같은 혁신의 창문을 새로 내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 기반은 굳건히 지키면서 미래의 가능성은 활짝 열어두겠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기술과 계획들은요, 딱 이 4가지 목표로 귀결됩니다. 첫째, 유럽 시장의 경쟁력을 키운다. 둘째,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다. 셋째, 금융 안정성과 신뢰를 지켜낸다. 그리고 넷째, 국제 무대에서 유로화의 위상을 더 높인다. 이 4개의 튼튼한 기둥이 바로 유럽을 지금 짓고 있는 미래금융이라는 거대한 집의 골격인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유럽은 이 험난한 도전을 모두 이겨내고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하고 또 무엇보다 온전히 유럽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쩌면 21세기 글로벌 금융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